남이 한 말로 괴롭다면, 남이 한 말로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여겨보세요.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버린 쓰레기 봉지, 아빠가 버린 쓰레기 봉지, 상가가 버린 쓰레기 봉지, 선생님이 버린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줄 때도 있어요. 받자마자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걸 다 끌어안고 다니면서 아빠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엄마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주었잖아 라며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아요. 상대로 인해 상처받는 당신에게 상대의 말투 때문에 상처받아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인정받는 분인데 말을 할 때는 툭툭 던지듯이 해서 꼭 지적받는 기분이 들어 상처가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 알이 푸실토실하게 익은 밤송이가 있어요. 이 밤은 맛도 있지만 영양가도 높아서 누구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밤을 먹으려면 먼저 밤송이를 까야겠죠. 밤송이를 까려면 가시가 자꾸 손을 찌르게 돼요. 그러면 먹는 것을 포기하나요? 가시를 피해서 잘 까야 할까요? 밤 말고도 다른 먹을 것이 많으면 굳이 가시에 찔려가면서 밤을 까지 않아도 되고, 밤이 꼭 필요하면 가시에 찔리더라도 밤을 까야 합니다. 밤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가시가 있을까? 가시가 없는 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밤을 까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밤이 내 입맛에 딱 맞고 꼭 먹어야 한다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밤송이 탓을 하지 말고 가죽 장갑을 끼고 밤을 깐다든지 밤을 까는 쉬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다람쥐가 먼저 먹어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었겠죠. 이와 같이 그 동료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동료와 일을 하다가 그의 말투 때문에 또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동료는 아주 맛이 있는 밤이다. 지금 나는 밤송이의 가시에 찔렸다고 움찔하지만 저 속에는 맛있는 밤이 들어있다. 인간관계에서 분쟁과 갈등은 왜 생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보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의지하면 원망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이 일어나고 나의 삶이 상대에게 속박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주체적인 사람은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화로부터의 자유. 화로부터의 자유. 보통 나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습관적으로 냈다. 무의식적으로 냈다. 이것은 마치 마약 혹은 담배 중독처럼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미 형성된 습관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어릴 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리 나타나지요. 그러니 감정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화시켜 그에 맞게 세상을 바꾸려 하니 힘들죠. 좋고 싫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습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도 이런 마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습관에 구애받지 않을 때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먼저 행복하기.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져요. 남편이나 자식에게 정성 들여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공덕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괘씸해져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해요. 이걸 놓치면 결국 처음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법. 우리 몸에는 많은 세균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세균들이 병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병인 괴로움도 그와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건강하면 병균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병인 괴로움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마음의 병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리석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그 어떤 것도 괴로워할 만한 것은 본래 없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해 본다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으며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